교도소에서 13년 복역 후 출소한 금자 씨에게 전도사가 두부를 내밉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금자 씨는 이 두부를 엎어버리고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영화는 못 봤더라도 이 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 씨의 한 장면입니다. 금자 씨는 두부를 외면한 채 출소하자마자 복수극을 벌이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선 딸이 내민 두부 모양의 케이크에 얼굴을 묻고 새 삶을 다짐합니다. 두부 모양의 케이크. 왜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나오면 두부를 먹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 한국산 두부가 미국인의 식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 오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산 두부를 먹는 그런 날을 꿈꾸며 지혜가 되는 지식의 망치 몬테크리스토로 오늘은 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부의 발생지는 분명 중국이지만 서양에선 두부를 일본식 발음인 토후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일본을 통해 서양에 정착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두부의 탄생 설화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음의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이야기로 전해져 옵니다. 중국 저장성 일대에 살던 라그이라는 효자가 두부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부모가 연로하여 이가 좋지 않아 콩을 못 씹는 것을 보고 라기는 콩을 부셔 가루로 만든 다음 먹기 쉽도록 콩국을 만들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콩국을 끓이던 어느 날 라기는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붓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많은 양의 소금이 들이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솥안을 들여다보니 신기하게도 콩국이 젤 상태로 굳어 있었던 거죠. 마음은 효심이 가득했으나 손발은 편한 걸 즐거워했던 라기는 그 후로 더 이상 콩국을 매번 끓이지 않고 두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설을 넘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부를 만들 때 응고를 시키기 위해 단수로 염화마그네슘이나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염화나트륨인 소금도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것으로 알려진 강릉 초당두부는 독특한 자연의 맛을 내기 위해 지금도 간수로 1급 바닷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두부 사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요즘은 거의 다 마트에서 두부를 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할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요. 재래시장에서 파는 두부는 보통 크기가 비슷한데 마트에서 파는 포장 두부는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할 때 그 한 모는 두부를 세는 단위죠. 모는 말 그대로 각진 네모 형태의 두부를 통칭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각기 다른 크기의 두부 모두 크기는 달라도 네모 반듯한 형태면 다 한 모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두부의 모파는 네모 형태여서 우리는 늘 네모난 두부를 먹지만 샐러드에 주로 두부를 넣어 먹는 서양에선 동그란 두부, 소시지 모양의 두부, 심지어는 동물 모양의 두부도 판다고 하네요. 두부는 고려 말 당시 가장 교류가 빈번하였던 원나라로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래 초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스님들에 의해 불교 사찰 음식으로 사랑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두부 제조법이 더욱 발달해서 세종실록에는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온 여인들은 각종 식품 제조에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부를 잘 만든다고 칭찬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두부는 그곳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그중 가장 맛있고 전통 있는 두부로는 일본 고지시 당인두부를 꼽습니다. 이 당인두부는 임진왜란 때 납치돼 가서 그곳에 살았던 경주 성장 박호인이 그 두부를 만든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잘 만들던 손재주 좋은 한국 사람들에게 두부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섭취 음식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일반인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식단을 제공받았던 옛날 시대의 감옥 재소자들에겐 더더욱 말이죠. 요즘이야 가끔 급식이나 구내 식당에 열악한 사람들이 아씨 밥이 어떻게 교도소 식단보다 못해 라고 말할 만큼 요즘 재소자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졌지만 예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재소자들은 감옥 생활에 몸이 약해진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전문가들은 출소 후에 두부를 먹는 것이 흰 두부처럼 너도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는 1차원적인 상징성 외에도 어머니는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두부가 가진 영양학적,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지방,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시키고 불안감 해소 효과가 있는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콩의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지만 수용성으로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무기질이 많은 미역국을 먹듯이 출소 시에 두부를 먹으면 갇혀 지내며 약해진 체력을 단시간 내에 복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두부를 출소하는 재소자들에게 먹이는 전통이 생긴 것은 아픈 우리의 과거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애국지사와 무고한 사람들이 경찰서와 형무소에 잡혀갔다가 목호를 치르고 나오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가뜩이나 영양이 부족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가진 고초를 겪으며 춥고 배고픈 옥고를 치렀으니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감옥에 갇힌 사랑하는 사람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일제는 투옥되어 있던 애국지사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출소 후 굶주린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체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더더욱 영양분이 많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기록에 의하면 일제시대 이후 출소 시에 두부를 먹이는 풍경들이 점차 많아졌다고 하니 하얗고 따뜻한 한모의 두부는 어쩌면 힘없고 억울했던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 참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소 후에 두부를 먹이는 이유 또 다른 학설은 두부의 제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두부는 제조하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만들었던 두부와 비교해 완벽하게 똑같은 두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에 먹는 두부는 출소자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같은 것을 먹을 기회 자체가 없는 두부처럼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뜻, 다시는 그런 고초를 겪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부가 콩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두부가 다시 콩이 될 수 없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두부처럼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로 두부를 먹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재소자들은 감옥에 있다 나오면 핫도그를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의 그 두부 장면을 봤던 해외의 영화 팬들이 금자씨가 출소하는 날 두부를 먹이는 한국의 문화를 흥미로워하더라며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의 두부 사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두부는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좋은 체력 회복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험한 산속을 한 달 넘게 돌아다니는 10만이나 포수들에겐 두부가 참 좋은 영양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산세가 험해서 10만이나 포수들이 많이 활동했던 강원도에서는 동해 바닷물로 만든 간수에 콩물을 타서 응고시켜 순두부 같은 형태로 섭취해 체력을 보강했다고 하네요. 두부는 영양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소화가 쉬워서 먹기 편한 음식입니다. 두부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콩두, 썩을 부, 썩은 콩이라는 뜻인데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일 정도로 두부는 그 자체가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가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두부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닌 나이프를 닦는 용도로 쓰입니다. 음식물과 소스가 묻은 나이프를 두부에 푹 꽂았다가 빼서 나이프를 닦는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2019년 12월 12일 한국의 식품기업 풀무원은 풀무원 USA의 3분기 미국 두부시장 점유율이 7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식탁에 오르는 두부의 4분의 3이 한국의 풀무원 두부인 셈입니다. 이 한국의 두부 제조사는 두부 들어간 찌개도 먹지 않고 볶음김치에 싸먹는 두부김치도 먹지 않는 고기만 먹던 미국인들을 어떻게 공략했던 걸까요? 미국 식품시장 진출 초기에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던 풀무원은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미국인 입맛에 맞는 두부 개발을 목표로 2002년 LA에 풀무원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인들이 두부를 먹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죠. 미국인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두부의 말랑한 식감과 콩 냄새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무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두부보다 훨씬 단단한 치즈 느낌의 두부, 콩 냄새에 민감한 서양인들을 위해 개발한 두부, 햄버거 고기 패티 형태의 두부 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부를 주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지만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두부를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샐러드에 넣어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두부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두부를 마트 시식 코너에서 현지인들에게 맛보게 하며 두부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해 나갑니다. 마침 그 시기에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의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두부 매출 증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 내 풍부한 채식 인구도 두부에 대한 관심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미국 리서치 회사 갤럽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채식 인구는 미국 인구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8%가 적은 숫자 같나요? 약 2,6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미국인들이 점점 많아진 추세여서 미국 리서치 회사 민텔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 37%가 식물성 단백질 식품 이용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추세는 정책의 변화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제도화해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1,800여 개의 모든 공립학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과 점심 급식을 채소, 과일, 유제품 등의 식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에 힘입어 풀무원은 2016년 미국 두부 시장 1위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하면서 미국인들의 식탁에 한국의 기술력이 가미된 두부를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미국 닐슨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풀무원 USA의 2015년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은 4.9%에 불과했지만 나소야 브랜드를 인수한 2016년 풀무원의 시장 점유율은 69.5%까지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 12일 3분기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이 7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천억 원의 매출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두부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은 나라에서야 큰 규모라고 볼 수 없지만 서양인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두부라는 전제를 하고 보면 풀무원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공략은 참 만만히 볼 게 아닌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두부의 세계 시장 공략은 미국을 넘어 두부의 본고장인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약 1,000여 개의 두부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멸균 처리 능력 등 제조 기술이 부족해서 두부의 유통기한이 5일 이내라는 단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생산 후에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유통과 판매가 불가능하고 업체가 위치한 지역에 한해서만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풀무원, CJ 등의 한국 식품 업체들은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멸균 기술과 보관 방법 등을 바탕으로 유통기한이 30일까지 되는 두부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것은 중국 전역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부의 본고장에서 대륙을 효령할 한국산 두부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전해진 음식이지만 우리의 기술과 문화로 우리만의 독특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두부. 해외에선 외면받던 음식이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시장 공략으로 우리만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정상에 우뚝 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음식 문화를 담은 두부가 세계인의 식탁에서 더 많이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되는 지식의 망치 몬테크리스토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